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점심시간 카더라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팅을 닫아버리고 페이스북으로도 보시지만 유튜브에서 구독, 댓글,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 9분 보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적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그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 불거진 직원들의 근무 태만, 도덕적 해이를 좀 다뤄볼까 해요. 어제 오늘 기사 현대차를 치면 굉장히 생산직 근로자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노조도 창피하다고 하고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7월에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조기 퇴근한 직원 300여 명에게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두 번째는 최근에 두세 명이 하는 일을 한 명이 몰아서 하는 묶음 작업 행위가 적발되면서 근로태만 행위로 한 50여 명을 적발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세 번째, 생산 차량을 가지고 공장 내에서 카풀을 목적으로 이용한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 세 가지인데 7월에 300명 감봉 등 징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묶음 작업이 진행되면서 낚시도 가고 그랬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노조에서 극렬하게 반발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리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모두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몇몇 분께 물어봤는데 밝힐 수 없다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이 2명, 3명 하는 일을 한 명이 몰아서 하는 것을 묶음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에 나온 몇 명이 하느냐에 따라서 두발뛰기, 세발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라인에서 2명치 일을 할 때, 2명치 일을 한 명이 할 때는 두발뛰기, 3명치 일을 한 명이 할 때는 세발뛰기라 하는데, 남은 사람은 뭐 하냐? 길이 막힌다고 마지막 타임에서는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점심이나 중간에는 낚시도 하고, 잠도 자고, 책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두발뛰기, 세발뛰기 함께 언급되는 올려치기, 내려치기는 생산 라인에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쭉 지나가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볼트를 조이는데 제자리에서 드륵드륵 하면서 계속 박는 게 아니라 차가 미리 오기도 전에 앞에 쭉쭉 가서 박고, 놓친 차들, 지나간 차들을 막 따라가가지고 박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막 박아놓고는 여유 시간을 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미리 조립하는 거를 내려치기, 나중에 조립하는 거를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이게 앞서 말한 두발, 세발뛰기랑 겹쳐서 별개가 아니라, 두발 세발뛰기나 올려 내려치기가 별개가 아니라 이 두 개가 동시에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생산 라인에서 3명치 업무를 맡는데 이것도 미치듯이 바쁜 건 아니라서 막 혼자 올려치고 내려치고 중간에 쉬고 이런 여유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생산 품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수가 발생하거나 놓치거나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2배, 3배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 인상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는데, 회사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사는 고객 입장에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낮은 품질을 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사는 알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걸 제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낮은 품질의 차를 사야 된다. 이 자동차가 단순한 제품도 아니고 도로 위에서 사람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부의 잘못이 현대차 근로자분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다뤄볼게요. 기사에서 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제가 봤을 때 국내 완성차 공장의 생산 라인 이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생산 라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 부분 있겠죠. 당연히 바쁘게 돌아가는 라인도 있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여유롭게 돌아가는 라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전문지나 경제지에서 자동차 담당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완성차 5곳의 공장, 부품사 생산 라인 큰 곳은 꽤 많이 가봤어요. 다 보진 못해도 주요 생산 라인은 봤단 말이죠. 해외에 가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공장을 봤는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그냥 제가 봐도 일반인의 시선에서 봐도 이 사람들이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느긋하게 움직이는구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아닌데 밖에서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는지 아니면 공장 내에 있는 휴게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신없이 손을 움직이는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보는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UHB, UPH, 그러니까 UPH는 유니퍼 아워라고 하는데 시간당 생산 대수를 이제 브랜드마다 공장마다 집계를 합니다. 이게 나와요. 1시간에 몇 대를 생산하느냐 이 숫자인데 이런 숫자들이나 아니면 공장 편성 효율 이런 숫자들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쌍용이나 한국 GM은 내수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UPH 숫자를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 가동률은 유지해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재고가 되니까.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면 야근, 특근하면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UPH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현대기아차를 다른 브랜드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내에서도 국내가 제일 낮습니다. 가장 최신 설비를 갖췄지만 이 생산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국내 공장을 더 안 만들고 해외로 계속 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유출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라바마나 이런 데 가면 미국 생산 라인이라고 해서 느긋할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딱해요. 나름 바쁘게 움직여요. 이게 엄청 바쁘게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름의 집중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진짜 이제 일본 공장을 가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움직여요. 바쁘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일본의 렉서스나 도요타의 공장만식이 좋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일정한 집중도를 유지하면서 나름의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만큼, 월급을 받는 만큼. 그러니까 현대차 보면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 21년 이런데 짬밥이 있잖아요. 여유를 가질 수는 있는데 올려치기, 내려치기, 2발뛰기, 3발뛰기 이러면서 일을 안 하고 놀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인 생산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측도 알겠죠. 그러니까 외부인인 제가 봐도 이 정도인데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이 인력 전환 배치 그리고 UPH의 상승,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들은 모두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닌 걸로 알아요. 사측이 현대차가 정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인력 전환 배치, 인력을 이제 다른 데로 전환을 하거나 라인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현대차 임단 연상을 좀 다뤘는데 페이스북 댓글로 어느 분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적게 주는 회사를 찾아서 그런 곳을 지적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선 그 적게 주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법적 임금의 기준치가 미달되거나 계약서에 다운 계약서가 되겠죠. 다운 계약서는 이렇게 써놓고 계약서를 안 주는 데는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대표나 사측 관계자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거는 비판의 영역을 넘어서 범죄고요. 제가 현대기아차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월급쟁이고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당연히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자동차가 단순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도로 위에서 생명,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품질은 불량하고 물량은 떨어지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나 인건비를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현대차가 부품사들한테 갑질 쪼우거나 국내 투자를 꺼리는 명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고 협력사 갑질하고 투자를 꺼리는 거는 분명히 안 됩니다. 현대차도 많이 벌어요. 이익을 많이 남겨요. 그런데 노조가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명분을 준다는 거죠. 근로자의 계층 간에 싸움을 붙이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게 가장 싫어요. 이게 저기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자고 현대차를 사는 고객들도 대부분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저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쟤네는 귀족 노조다, 돈 많이 받고 저렇게 일한다, 일 안 한다 이러고 그쪽에서도 야, 우리 열심히 일해, 나름 품질 관리도 해 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고객들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알아 라고 말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근로자 계층 간에 싸우면 일부 소수의 계층만 웃겠죠. 저는 이런 상황이 가장 싫어요. 이게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양비론적으로 말을 막 하게 되는데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이슈들을 다룰 때마다 사실 조금씩 지쳐갑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시선들도 나이가 들면서 염세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세 번째 차량 세 번째 이슈 아까 생산 차량에서 공장 내에서 카풀 목적을 이용한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카풀 목적 이게 의장이랑 도장 라인 작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카풀 목적이라고 해서 공장 내 카풀 목적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제품을 검수하는 체크하는 검수 라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의장이랑 도장 라인이라고 해서 의문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도장은 다 아시듯이 색칠하는 거고 의장은 실내 인테리어 부품을 배치하고 배관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같이 라인의 생산 작업자도 아니고 공장 내에서 전혀 다른 곳에 일하는 2명이 카풀을 한다? 공장 내에서? 뭐지?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블라인드 앱이나 커뮤니티 통해서 막 돌더라고요. 이게 남녀 관계, 부적절한 관계다 이러는데 뒷골이 좀 쎄하더라고요. 현대차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현대차의 공식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 파악 중이다. 알려주겠다라고 해놓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울산에 계시는 분들께 물어봤을 때 맞다. 블라인드 앱에 나온 게 맞다라는 분도 계시고 모른다. 아니다는 안 했는데 모른다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세 번째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런 한 발뛰기, 두 발뛰기, 세 발뛰기, 올려치기, 내려치기 이런 이슈들은 볼 때마다 좀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답답해지는 것 같고 세 번째 이슈는 굉장히 좀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의 문제. 앞에 문제는 그렇게 300명, 50명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함께 해주신 주성훈님과 윤센스님 댓글을 달아주시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는
18분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봐서 다른 노조 관련된 이야기도 시간이 될 때 이번 주에 한번 할게요. 지금은 약간 업된, 제가 말투나 이런 게 고양된 느낌이라서 조금 더 차분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이었습니다.